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7일 토요일 건축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건축사 시험을 치른 분도 계시고 또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해 건축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고 또 건축사 업무를 시작하는 그 스타트점에 건축사 자격 합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사실 건축사 자격이 없으면 사실 업무를 진행하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을 꼭 취득하셔서 실무를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부터 설계비 1억 이상의 프로젝트는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이 내용은요, 그동안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현재 2억 1천만 원, 공사비 50억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 바뀌는 법이 설계비 1억 이상의 공사비 23억 원 이상 프로젝트는 공공 현상 설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설계 공모 확대가 축복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부터 건축사 시험이 연 2회로 확대되기 때문에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건축사 자격이 앞으로 더 많이 좀 확대될 예정에 있고 그만큼 건축사 숫자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이제 한 번에 끝났습니다만은 2020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건축 시장에 뛰어드는 이 신진 건축사 분들은 사실 현상 설계가 좀 도전해 볼 만한 가장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현상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조정을 하면서요, 2억 1천만 원 현상 설계 비용이 이제 내년부터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설계비 1억 이상 되는 프로젝트는 공공 현상 설계를 통해서 발주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서 제가 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조달청에서 현재 연간 100여 건을 현상 설계를 통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는 약 200 내지 300여 건으로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건축사를 합격하시면 내년에 이 현상 설계를 도전해서 첫 스타트를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공건축물 90%가 설계비 1억 원 미만 소형 건축물입니다. 이 소형 건축물은 간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공건축가 그 풀 내에서 지명 경쟁을 통해서 이 설계비 1억 원 미만은 그렇게 간이 공모를 도입하는 그런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한테 오픈되는 게 아니고 이 공공건축가 풀 안에 들어있는 분들에게만 이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공공건축가가 이제 공모로 통해서 이제 뽑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진 건축사분들이나 이제 막 건축사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공공건축가가 좀 중요한 스타트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만큼 자리를 잡기가 한 3년 정도는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3년 동안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현상 설계 공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같이 공유해 보시고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현상 설계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project.seoul.go.kr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상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한눈에 보여집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주요한 현상 설계 리스트와 이제 경쟁 등록수 그리고 일정, 설계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9월 9일 날 오후 시간을 제가 한번 좀 보니까 현재 서울사진미술관 국제현상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70건이 등록돼 있고요. 11월에 마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대문이라든가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현상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좀 관심 있는 프로젝트는 도전해 볼 만하다. 다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대략 한 국제 현상이 아닌 일반 현상은 최소한 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뭐 로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고민해 볼 내용은요. 이 현상설계 이 제도가 정책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대략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에 대한 불신,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당선 후에 발주처의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은 설계비 역시 추가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설계자가 끝까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심사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건축사 신문에도 여러 번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현상 설계가 나오더라도 현상 설계에 응모를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응모를 안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선자가 무슨 로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학교 인맥이나 어느 건축 집단의 라인이 있다든가 또 이런 불온한 소문들이 뭐 여기저기 들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 불신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제 설계 공모가 1억 원 이상부터 많이 확대되는데요. 확대되면은 과연 이런 불신이 이제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현상 설계를 진입할 것이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 현상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당선작에 대한 시기와 질투, 당선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게 혹시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에 있지 않느냐라는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건축계에서 이 당선작을 인정 못하는 이런 불신의 부분, 이런 풍토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 건축사분들은 두 번 다시 현상 설계를 진입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사 신문에 대략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에 서울시에서 연희증산 혁신 거점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좀 대대적인 혁신을 좀 일으켜서 좀 관심을 가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개 작품의 프레젠테이션을 생중계를 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의 토론은 통상적으로 이제 비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위원의 토론까지 공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심사의 공정성을 좀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게 건축계에서 좀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좀 SNS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의견이 공개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공정성을 한 번 더 확보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이러한 심사에 대한 불공정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19년 4월 9일 날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설계 공모 심사에 옴부즈맨을 참관을 의무화시키겠다. 그리고 건축가라든가 디자인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풀을 좀 확대한다. 그래서 조달청 건축 설계 공모 운영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에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체적인 이 설계공모에 대한 방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공공건축의 설계공모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가지 방향으로 좀 마련을 했고요.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설계공모 심사의 어떤 투명성을 이제 제고를 하겠다,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어떤 공모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심사라든가 설계 도면에 대한 제출 분량을 좀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탈피를 위해서 설계공모 디자인 평가를 신설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심사위원의 다양화 부분이 있거든요. 심사위원이 그동안 대학 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이제 건축가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으로 좀 추가 확대해서, 사실 이제 너무 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이 그 제도가 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좀 심사위원을 풀을 좀 추가하겠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내용이 있습니다. 공모안의 실격 사유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그동안 이제 건축법 관계 법령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법 또는 뭐 조례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게끔 개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1억 원 이상의 확대됨으로써 설계 공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설계비가 5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심사를 좀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서 이제 현장 심사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설계 도면의 제출 분량을 대대적으로 좀 축소를 해서요, 5억 원 미만의 제한 공모나 10억 원 미만의 일반 공모는 제출 도서의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계 도면을 보니까 설계비 5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10페이지, 10쪽 이내로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25억 원 이상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0쪽 이내, 그러니까 좀 많이 그동안 이제 설계 도면에 대한 분량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계 공모를 좀 부담 없이 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설계 공모 응모가 쉬운 만큼 더 많은 건축사들이 진입하지 않을까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디자인 평가를 신설하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성이나 상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이 반영을 해가지고요, 이 내용이 반영되는데, 그동안에 이 평가 항목이 이 40개 정도의 평가 항목이 현행했다면, 앞으로는 약 200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요건 내용이 좀 개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2019년 5월 15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1억 원 이상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대폭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은 도전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불신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이 설계 공모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설계 공모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을 좀 마치고, 자, 두 번째는 당선 후에 발주처의 변경과 업무 추가 금지, 그리고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면 설계비 역시 새롭게 추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게 당선을 하고 나서 디자인 변경이 일어나고 설계 변경이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설계안을 뽑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2등안이 마음에 들어서 2등안 것과 믹스를 해라, 아니면 2등안을 적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작권 소송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등 당선해 놓고 2등안을
디자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라는 것이 발주처에서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당선을 해놓고 변경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설계자가 기존의 공사비 금액 또 변경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얼만큼 증액되느냐, 그리고 뭐 지자체장이 요구하고 뭐 의다다하게 바뀌면 설계 금액이, 공사비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설계자가 당선해 놓고 업무 진행을 하면서 명확하게 업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업무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사실 나중에 적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했을 때 공사비에서 당선하고 나서 변경을 하면은 공사비가 증가를 하잖아요. 공사비가 증가한 만큼 설계비도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설계비 변경이 없이, 설계비 증감이 없이 기존의 설계비대로 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 지침 외에 또 각종 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있죠.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그 각종 평가도 새롭게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발주처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모 지침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공모 지침 외에 숨어있는 많은 평가 항목들을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적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다음부터는 공모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설계비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설계비 소송이 2년에서 3년이고, 사실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고 또 지자체고 정부기 때문에 지자체를 상대로 싸우는 것, 즉 의뢰 입장에서 갑과 싸우는 이 입장이 상당히 지난하고 어렵고 압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설계비 소송을 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업무를 챙기셔야 되고, 제가 이제 권유해 주고 싶은 얘기는 업무가 추가된다든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해라.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업무에 대한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공문이라든지 또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서류로 만들어 놔야 된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꼭 서류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래서 이런 업무가, 이런 설계 업무가 정착을 되려면 당선 후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업무를 추가하고 설계비를 추가 정산 안 해주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달청에서 이런 내용들 공모 지침을 바꾼다고 해도요, 당선 후에 발주처에서 이 내용을 꼼꼼히 개선을 해야 되고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설계 당선을 해놓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선 후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설계자가 끝까지 관여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모 요강에 설계자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공공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자가 끝까지 관여하는 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설계자 권한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를 담당하는 이 직원의 업무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좋아지고 또 디자인이 어떤 좋은 건축물로 구현을 하려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좀 높여져야 된다. 지자체장이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바꾸고 정말 촌스러운 건축물을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요. 발주처, 발주지자체 기관장이 마음대로 못 바꾸게 이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당선해놓고 발주처 지자체 다 바꾸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선했을 때의 그 건축물의 설계와 준공 후의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비교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했을 때의 뭐 CG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만은 준공 후의 건축물은 공사비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좌우지간 건물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건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선했을 때의 CG, 준공 후의 사진 두 개를 비교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조달청에 올린다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끝까지 구현될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해야 되겠다. 설계 변경도 정말 내부적인 레이아웃은 좀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보여지는 외관 부분에서는 뭐 10%면 10%, 20%면 20% 변경을 했을 때에 그 해당 지자체의 총괄 건축가라든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게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강되고 보완을 해야만 내년에 1억 원 이상의 설계건이 약 300여 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공공건축물이 공공건축물답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 패스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설계를 관여한다면 당선 후에 정말 지난한 싸움과 지난한 고비가 있을 것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되고 정말 산전수전 잘 넘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프로젝트 해보면서 정말 이러한 실질적인 지식들을 쌓으면서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고 현상 설계를 준비하시고 당선하시더라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도 1월에 시행되는 설계 공모 확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건축사 시험 보신 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